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16년 4월 24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이래 선생님들하고 만나가 우리 초음파 워크숍 진행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요일 오전 참 늦잠도 자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백화점에 쇼핑도 해야 되고 이런 날인데 여기에 나와 발표한다 하는 것은 참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지만 가족 부인들이라든지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물으면 발표를 한다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실력을 남 앞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첫째는 자기의 지식이 전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의 지식을 발표함으로써 남한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의 지식이 정리되고 남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또 여기에 또 다시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김일봉 초음파 교실을 지금 하는 그 이념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래 많은 그 사람들을 동지들을 규합해 가지고 초음파 강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만 하겠다 하면요, 공부를 하는 순간 어느 정도 자기가 아는 순간 그 모임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데 그 시간에 올 필요가 없죠. 그러나 공부를 남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목적이 틀리죠. 예, 목적이 틀리죠. 그래서 저희 대구의 모임은 첫째는 초음파 강사를 양성하는 모임이다. 이래 되면 계속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매주 수요일 만나거든요. 천재지변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만난다. 이 천재지변은 교통사고 났거나 집안에 형제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이런 게 천재지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사람 참가한 사람은 발표를 해야 된다. 예. 발표를 하지 않으면 정의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의원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이념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음파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초음파를 모르면 어떤 진료를 할 수 없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진료 행위가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이 됐죠. 우리가 진료를 하는 과거에는 그냥 의사의 육감이라든지 경험에 의해서 그냥 환자를 진료했지만 이제는 모든 진료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만이 인정을 받는 시대로 그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과 의사인 경우에는 영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영상에 대해서 초음파, CT, MRI 이런 영상을 잘 알아야만이 이렇게 좀 더 레벨이 높은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민영 선생님하고 문교 선생님이 항공차 선생님 세 사람이 주동이 돼가 서울에서 용산구 신계동 대리매판 페란시아사 아파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에 발표를 합니다. 선생님들도 모든 선생님들 전국에 계신 어떤 선생님도 괜찮습니다. 이게 모임에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여기는 회비도 없습니다. 회비도 없고 모임에 이민영 쌤한테 연락하면 되죠. 이민영 쌤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핸드폰 번호요? 네. 010 네. 2052 010-2052 3752입니다. 이민영 쌤 01 저 매직펜을 여기 나중에 써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DVD 보시는 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우리 항공창 쌤, 문규 쌤, 이민영 쌤 이 세 분이 또 발표를 하고 나머지 다 참여하신 분은 또 오브저베이션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제 항공창 쌤도 열심히 하시고 문규 쌤, 이민영 쌤 강의를 자꾸 하셔가지고 대한 임상초음파학회 강사로 또 활약을 하고 있죠. 앞으로 크게 세 사람 열심히 하시가 강사가 훌륭한 강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준비가 한번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좀 내가
이렇게 본인 소개를 하셔야죠. 이 앞에 가서. 저는 노원구에서 조그만하게 개인 녹화를 하고 있는 항공차입니다. 사실은 제가 산부인과를 했고 오랫동안 했죠. 한 30년 이상. 근데 산부인과는 내가 접고 이제 어떻게 보면 GP로 여러 가지 과를 보는 그런 GP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초음파를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가 사실 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과 선생님들은 내과적인 공부를 그래도 하면서 요거를 초음파를 보니까 훨씬 더 저보다는 무지하게 빠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산부인과를 했기 때문에 산부인과 얘는 잘 몰라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는데 근데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케이스도 별로 없다 보니까 오늘 또 내가 저기 이거 벌써 고쳐놓으셨네. 이민현 선생님한테 고쳐놓으셨네. 공부를 좀 하려고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넣은 것이 있는데 그거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빠져버렸네요. 완전히 오늘 이민현 선생님이 한 것만 가지고 오늘 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좀 어디가 들어있는 나 여기에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몰랐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 송도 서울지의 임상 초음파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놓은 거. 오늘 공부할 부분은 프로브 이미지스트 어드밴스드 클리닉 초음파 사진 위주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이구나. 프로브는 종류가 이렇게 크게 갈아서 하나 컨벡스는 저 어비더미널 보죠. 리니어, 섹타, 엔도 캐비티 프로브. 이건 뭐냐? 이런 것은 이제 다음 이제 컨벡스입니다. 컨벡스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비도면에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대개 요 0에서 15cm 그 범위 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요 어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비도면하고 똑같습니다. 대개 3.5로 보죠. 컨벡스 이게 컨벡스가 낮기 때문에 깊은 데까지 15cm 요 깊은 데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사실 나는 산부인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몇 cm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3.5만 보면은 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대고 그냥 다 벗다는 거죠. 어느 정도 조금 있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산부인과는 관심을 두지를 않았어요. 무엇이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보면 그냥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좀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좀 밖에 보이냐 어떻게 보이냐 좀 그거를 그다음에 포커스 정도만 했지 다른 것은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파가지 않는다는 거죠. 리니아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니아는 뭐 이렇게 카로티드 여러 가지 이제 사이로이드 또 이런 마스큘러 MSK 이런 것을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대개 7MHz를 보는데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슨 뭐 이거를 고치려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을 거로 생각해요. 대개 하나 되면은 그대로 싹 이렇게 나타납니다. MSK도 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뭐 쿠트 요거를 막 더 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칼라는 여기는 이제 하이퍼사이로이드 우리가 갑상선 항진증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바스큘리티가 증가되니까 요것만 봐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하이퍼사이로이드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이로이드는 산부인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은 불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로이드는 철저히 보죠. 그래서 대개 한 7MHz다 이렇게 많이 돼 있지만은 그렇게 저는 뭐 그렇게 7MHz로 보면은 나머지는 포커스하고 게인하고 이런 것만 잘 조절하면은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섹타인데 요것은 제가 뭐 하지를 않은데 요 섹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때는 요 섹타 풀브가 있죠. 그래서 신장을 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대개 뭐 한 2에서 5 이렇게 메가헤르츠로 되어 있는데 저는 보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했는데. 저 가르쳐져 있는 게 저희 병원에 쓰는 건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헤르츠가 범위가 되게 넓어요.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램 성능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2에서 5 뭐
짧은 레인지를 가진 프리퀀시를 가진 프로브가 있는데 최근에는 프리퀀시 레인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예. 웬만하면 다 커버될 정도의 굉장한 예. 해상도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예, 섹터로 요즘 뭐 사실은 뭐 심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뭐 에코카디오그래프를 하질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레지던트 선생들이 왜 이것을 하지를 못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산부인 갈 때도 초음파는 다 봤거든요. 레지던트 때. 또 가르치질 의무가 있습니다. 저기 뭐냐. 저기 교수님들은 그 레지던트한테 가르치질 의무가 있고 또 레지던트들은 배울 의무가 있고 또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난 지금 도저히 내가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랜스 렉탈, 요런 렉탈로 보는 거죠. 요 버제널하고 렉탈하고 똑같습니다. 프로브가. 아주 쉬워요. 비뇨기과 본거 그 프로스테이트를 주로 보는 거죠. 또 산부인과는 자궁하고 난소를 보는 거고.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이거 보면 그냥 금방 뭐 2, 3분 내로 그냥 끝나버릴 일이죠. 이제 복부는 이제 조금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되지만은 트랜스 그냥 넥탈로 베제널로 해버리면 금방 뭐 1, 2분 내에 끝나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있으면은 굉장히 그 검진센터 같은데 내과 선생님은 뭐 하지만은 검진센터는 있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빨리 봐버리니까 1, 2분 내에 빨리 봐버리니까 아무래도 오비도미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요것은 이제 뭐 요거 아주 작은 간으로 해서 뭐 늑간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리버라든가 이런 뭐 바이옵시 하는데 사용하는 거고 바이플랜 이런 거. 그러면 인트라 오퍼레이티브는 수술방에서 열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거기다 열고 뭐 리버면 리버 뭐 하트면 하트에다가 바로 대고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멘트 드리면 T는 이제 에코에서 이제 내시경 그 카디오에서 이제 바로 내시경 초음파로 들어가서 카디오를 다이렉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엔도스코피 에코카디오 보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OP 필드에서 이게 굉장히 헬지가 이게 낮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보기 때문에 근데 거의 사용할 일이 없고요. 바이플랜도 우리가 많이 쓸 일은 없고요. 이것도 대학병원에서 위주로 쓰지 많이 쓰진 않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면 트랜스 렉탈, 트랜스 바지아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뭐 수술방에서 오픈돼 있을 때 거기다가 직접 된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있는지 뭐 우리 때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으니까. 요즘은 조금 썰은 거 있습니다. 이제 매스가 아주 작고 편안하고 관계를 보기 위해서. 하여튼 이런 것은 있다. 이렇게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양해졌다는 거죠. 프로브가 아주 다양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미지 컨트롤은 이제 이렇게 베이직 파라미터하고 어드밴스드 파라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프로브가. 이 저희 병원에서 쓰는 제가 쓰는 초음파 기계입니다. 여기가 이제 누구요? 이 판넬 이 조작 부위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여기서 모든 조작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초음파의 트렌드는 어떻게 가냐면은 한 번 조작으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다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 누르고 들어가는 세대는 끝났어요. 한 번에 모든 게 인터페이스는 다 조절이 가능하고 여기서 한 번에 다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그 초음파가 그냥 우리가 카로티를 보겠다 그러면 카로티를 딱딱 눌러가지고 카로티 보면 거기에 딱 자동으로 맞춰진다는 거죠. 자동으로 우리가 그냥 손을 뭐 조금 안 되더라도 그 카로티 사이로이드를 딱딱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되게 거기를 맞춰서 게이라는 모든 것이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 베이식은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는 꼭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인이다. 개인은 결국 어둡고 브라이트, 어둡고 밝은 면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강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있는데 초음파가 때리면 다시 또
들어갈 때 계속 깊이로 들어가면 감쇄가 되죠. 다시 거기 또 반사돼서 또 올라가면 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거. 그리고 이것이 깊은 데는 예를 들어서 요 근데 깊은 데는 어둡지 않습니까? 그때는 요 STS로 해가지고 깊은 쪽을 좀 받기를 좀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되게 이렇게 그 개인하고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게 그 밑에는 뭐 어두우니까 그때는 밖에 해주는 거고 같이 해서 개인하고 STS하고 또 같이 따라가는 거죠. 잠깐 추가 같이 말씀드리면 있어요. 이 초음파라는 게 원래 프로브에서 딱 출발해서 초음파를 빔 쐈을 때 그 조직을 받고 이제 돌아오는 거를 그냥 받지는 않습니다. 이 초음파 여러 가지 이제 장비의 성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증폭해 주냐, 그러냐 개인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깊이에 따른 증폭 정도를 조절하는 게 이제 STS. 뭐 초과 기계마다 틀린데요. 이제 그거를 조절하겠다는 얘기예요. 대개 STS는 비슷한 것 같아요. 대개 여러 STS는 지금 이것은 이렇게 지금 뭐 우리 돼 있는 대개 이렇게 선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다 돼 있거든요. 또 이렇게 요거는 아마 아니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네, 다음 이제 패널에서 바꿔주세요. 그다음에 뎁스는 이제 정의 깊이 초음파 영상이죠. 이렇게 깊이 내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하겠다 조절을 하는 거. 깊은 깊수록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줌은 그 부분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어느 내 부분에 예를 들어 골브레드로 그 부분을 확대시켜 보는 것이 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거를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줌은 그냥 단순 확대고요. 뎁스는 예를 들어서 요 파란 물체를 본다 했을 때 뎁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으면 초음파 전체 화면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표현되는 거고, 뎁스를 여기서부터 이만큼 준다. 그럼 전체 화면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다 전체 화면에 표시돼요. 그러니까 뎁스를 낮게 주면 크게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줌은 그 부위만 어떤 부위를 보겠다 그 부위만 확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이 포커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커스 할 때는 꼭 상부까지도 포커스는 봤습니다. 뎁스 이렇게 보고 포커스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보겠다. 집이다. 그럼 집이 포커스 봐도 그 포커스에 꼭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이 잘 보입니다. 얘기 피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피터스 어느 부분을 내가 자세히 봐야 되겠다. 뭐 얼굴 코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겠다. 얼굴을 자세히 봐야 돼. 복부를 어느 걸 자세히 봐야 돼. 그 부분 포커스에서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포커스는 우리가 꼭 맞춰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프리퀀스 이것도 마찬가지. 뭐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깊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프리퀀스. 그다음 컨트라스트 다이나믹 이것도 마찬가지. 하모니를 하면은 요 아트팩트도 좀 줄일 수 있고 선명도 영상을 줄일 수 있고 컨트롤 리소루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모니 이렇게 보여주죠. 그다음 표준 팬텀 검사인데 이것은 저는 아마 거기에 팬텀이 있는 모양인가 봐요. 근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병명이 붙여져가지고 3.5에 갈수록 깊이는 15cm, 복부점퍼를 본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 그레이드는 이렇게 본다. 이걸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 개인병원 이제 표준 그러니까 국가 안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제 안검 이제 국립안센터에 시행하는데 국가 안검 지휘관리 교육에서 이 표준 팬텀이라고 정해놓은 그 검사 기구가 있습니다. 뭐 ATS 539 멀티 포커스 뭐 팬텀 이런 게 이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해서 초음파의 능력을 실제로 측정을 해요. 데드존이라고 뭐 얼마나 몇 번째까지 보이는지 버티컬 메저멘트, 호리존트 메저멘트 이 항목이 20가지가 넘는데 이거를 전부 다 평가를 해서 각 그 평가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일정한 점수 미달이 되면 그거는 이제 점수화돼서 이제 평가에서 좀 불이익을 받거나 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뭐 초음파를 아마 측정을 해서 이 범위 내에는 최소한도 들어와야 무슨 뭐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하지 안 해주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임상 영양 검사도 마찬가지. 화질 평가표 다 마찬가지. 임상 검사 표지 이거 다 물론 여기 다 들어가죠. 허상이 있느냐 없느냐. 초점 아까 초점도 다 주죠. 반향 표시 뭐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어느 부위에 무엇을 찍는 건 그 반향 표시는 반드시 해야죠. 그래야지 뭐 같아.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씩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버 이제 이거 뭐 랩트로브 라이트 하나씩 더 설명 이렇게 뭐 엔트레서피스 포스트 비세라리라 하죠. 이렇게 다. 요 하면은 잠시- 이유는 여기 보면은 국가에서 꼭 찍으라고 얘기한 게 대한 초음파 의학회에서 정한 간 초음파를 볼 때 꼭 찍어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좌우 포탑베인, 그리고 이스타일바티옥트, CBD, GB, 그리고 포탑베인, 그 IVC, 미상엽까지 이거는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능적으로 여기는 꼭 다 찍게 네. 되는데 이거를 찍기 위해서 요거 이 아나토미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이거 아나토미가 굉장히 좀 나중에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요 아시죠? 요거 1번, 요 2번, 3번, 4번, 5, 6, 7, 8. 근데 요 보면서 요거 이제 아나토미 요거 뭐냐 포탈 베인, 헤파틱 아트리, 또 베인 요 베인은 대개 요 그 리버의 중간 부분으로 되게 그 센트럴로 가죠. 그다음에 포탈 베인, 그다음에 헤파틱 베인은 페리페랄 쪽으로 주로 이렇게 페리페랄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것에 따라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트라 헤파틱 베인은 2mm 이하가 정상이고 요거는 뭐 다 아시는 거고 엑스트라 헤파틱 베인은 여기 바일 닥트, 바일 닥트 헤파틱 베인이 바일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요것은 아시죠? 이게 비나이냐 메리그넌트냐. 일단은 뭐 구석구석을 체크를 하면서 비나이냐 메리그넌트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수술할 때 어느 구역을 진짜 해가지고 그 부분을 떼어낸다든지 어쩐다든지 할 때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실히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간 실질 제거. 근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요 GB를 중심 IBC를 해서 여기를 레프트 로브, 라이트 로브로 이렇게 구별한다. 그다음에 헤파틱 베인을 통해서 이렇게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레이터럴 메디알. 그다음에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통해서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세그먼트로 이렇게 나눈다. 요 라이트 서코스타 스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거입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은 라이트 헤파틱 베인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메디알 레이터럴. 요 레프트 요거 미들 이렇게 라이트 이렇게 헤파틱 베인 그 포털 베인 수퍼리 인페리어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지트롭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인피리어 벤나 카바를 그리고 리가멘트 베네숨 요 부분을 말하면 인피리어 벤나 카바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 랜드마크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실 때 이것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것도 레프트 레이터럴 세그멘트 요거 2, 3가 레이터럴이죠. 레프트 헤파틱 베인에서 2, 3가 레이터럴 쪽입니다. 이것이 이쪽은 메디알 쪽이고 이렇게 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가멘트 테레스가 랜드마크가 여기 메디알 세그멘트, 레이터럴 세그멘트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로브, 요거 우선 라이트 로브죠. 요거 보면은 4, 여기 요거 G이죠. 5, 이쪽에 6, 이쪽에 7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세그멘트 여기죠.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 요 위쪽 이게 이쪽 6, 7인데 요 5, 6, 7, 여기가 5번이고 6번, 7 요거 다이어프라금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설명했지만 6, 7은 포스티리어 쪽입니다. 6, 7은. 그 다음에 5, 8은 엔티리어 쪽이고 그것은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 인터코스탈. 그 다음에 5, 8 요거 5번, 8번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통해서 요 밑에가 이제 6번, 7번 이렇게 있겠죠. 보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인터코스탈 스캔도 조금 해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그리고 5번, 8번, 6번, 7번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5번, 8번, 6번, 7번 이렇게 이게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이렇게 나눈 거죠. 그다음에 임상 증상을 보면은 이제 요거 가장 그 서브 스터나 롱기튜드나 스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첫 저를 해야 됩니다. 인페리 벤나카와 요거 랩트 랩트 그리고 최단도 요거 코너를 아주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세리아 가트리, SMA 그다음에 스플레닉 베인, 포털 베인 이쪽이 있겠죠. 여기 팬크리아스 바디 쪽이고 이쪽 위에가 이제 스토마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도 서브스터나 트랜스버스 이렇게 쭉 2번, 3번, 4번 인프리 벤나 카바 이렇게 여기 베네슘 이쪽에 있고 인프리 벤나 카바 이렇게 해서 레이터럴 메디알 세그멘트 요거 레이터럴 이쪽에 메디알 세그멘트 이렇게 두 번째. 예, 저희 직원 눕혀놓고 찍었던 거고요. 여기 저희 초음파인데요. 초음파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항상 초음파를 보실 때 그냥 구조물만 볼 게 끝날 게 아니고 이 초음파를 봤을 때 다이내믹 레인지는 어느 정도, 콘트라스트 어느 정도, 뎁스는 어느 정도, 뭘 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 뎁스가 전체적인 걸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볼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막 5번 여기 포커스죠. 이쪽을 잘 보겠다는 포커스고 대개 한 15, 여기 10, 한 3인데 한 15cm 길이가 길고 이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리버에. 마른 사람이라서 뎁스를 깊이는 안 줬었습니다. 안 줬다. 네. 네. 다음.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 이쪽이 아마 미들 헤파틱 베인으로 이쪽이 아마 여기 이제 포털 베인 여기 인터 헤파틱 닥트가 인터 헤파틱 닥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호리존탈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마음. 그다음에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상에서 오늘 집이죠. 여기 이제 요거 5번이죠. 5번, 6번 이쪽 다이어프람 쪽으로 간 쪽이 7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이 요거만 12D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브코스탈 스캔. 그다음에 라이트 인터코스탈 오블리크 스캔. 요건 뭐 집이고 이쪽이 요 5번, 이쪽이 8번 이렇게 되겠죠. 여기 5번, 요 8번. 뭐좀 밑에 이제 6번, 7번 이렇게 되겠지만 이쪽이 5번, 이쪽이 8번. 여기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 필리핀 카바, 그 다음에 6번 라이트 인터코스 요거 이제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죠. 5번, 8번, 6번, 7번 이렇게 이제 나눠줄 것입니다. 이렇게 8번, 6번, 7번 이게 라이트 인터코스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약간 좀 쳐다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다음 7번 요것은 이제 라이트 인터코스가 좀 더 데이트럴 데크리티스에서 좀 더 밑으로 해서 아마 이쪽이 키든이 아마 6번 요 밑에가 이제 7번 쪽이 되겠죠. 이 포지션을 그 레프트 데코비터스로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는 이 엔테리어 쪽인데 약간 이 포스테리어 쪽으로 뒤로 가서 찍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드니가 보이고 리버가 위에 리버를 윈도우로 해서 키드니를 보게 된 거죠. 아마 그 데크비티스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좀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었죠. 요거는 이제 스플린을 통해서 스플린이죠.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플린을 통해서 스플린 여기 이제 테일 쪽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키드니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거 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플린이 아트리 베인 여기 이제 펜크스 테일 여기 아트리하고 스플린을 같이 봐야 되고 요 크기도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도 이제 같이 10이든가 10 여기 이 지금 8개까지 화면이 다 넘어갔잖아요. 지금 8개 찍은 거는 국립안센터에서 꼭 넣어라. 그러니까 아까 황우정 원장님이 중간에 추가 사진이 있으셨는데 8개 번호 붙은 거는 그 하면은 무조건 그 찍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샘플로만 8개 보여드린 거지. 잘 잡힌 초음파는 아니었어요. 패트리그 아마 이거는 넘어가시 들어가는데 뭐 여기
여기 다이아프라그램이 잘 보이지 않고 포털 베인이 좀 부실하고 아마 5드리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마 에제티마이브 여기 우리가 리버에서 그 리피드를 그 차단시키는 것은 스타틴이고 장에서 하는 것은 20-30% 정도 그걸 차단시키는 것이 에제티마이브거든요. 에제티마이브. 그래서 아마 이거 넣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의학시에서 강의 요청을 받고 한 데가 이제 MSD의 뭐 이게 약에 의해서 된 거라서요. 그 한 커트 이하면 한 커트 넣습니다. 그래서 에지스테마이드, 스타틴, 복합제 약이 효과 좋다. 이거 한 커트 넣습니다. 네, 그래서 패티리버 했을 때 콜레스테롤 디스리피드엠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억지로 구겨 넣은 겁니다. 아포비 100 이렇게 아포비 48 이렇게 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도 않아도 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리버에서 거의 80%가 합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황은 선생님, 잘하셨는데, 전에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뭐, 그런데 조금 고쳐야 될 것은, 이걸 꺼버리죠? 예, 자, 조금, 좀